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불본 시민연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책임한 불본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이한수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미나 정찬호 엄마들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의 안은미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의 우문숙 정책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칠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처장님 모셨습니다. 조희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 회의를 개최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서 복지 분야에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부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민생경제, 안보 외교 파탄에 이어서 이제는 복지마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손쉽게 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당면한 초저출생,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지를 민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퇴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시장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적 약자일수록 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에 시장하는 국가의 의자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노총의 발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박미나 정찬호 엄마들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영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민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은 복지를 시장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책임을 이제 회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철학의 부재와 또 부자 감세 등을 통한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빚어진 세수 감소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잘못된 정책 방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빈자에게만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수와 세금을 통해서 복지 세금을 내는 분과 또 수혜자가 일치시키는 그러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 감소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확히 인식하고 빨리 추경 예산을 통해서 민생 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지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은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라는 명분하에 부자들의 서비스 질은 높일 것이고 약자들의 서비스 질은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무하는 많은 사회복지사와 요양 지원자들이나 이런 많은 복지 관련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내몰면서 그들의 삶을 열악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복지의 질을 낮추는 이런 악순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힘을 모아서 저지하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한수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너무나 붕괴스러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돌봄 정책이라는 이 중대한 정책을 기조를 바꾸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국일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들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을 한다면 100%다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돌봄이 거의 민영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만 해본다면 어떻게 더 민영화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노동자들은 절망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노동자들도 국민들도 이 모두의 바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요현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김진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5월 30일 드디어 우리 사회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시점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청사진이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대에 찬 마음으로 소위 사회보장 전략회의 회의사를 읽어내려 갔지만 기대가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마음으로 바뀌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고단한 삶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할 문서에 응당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책임의 강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의 확충, 관련 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 등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인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 그 원인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그에 기반한 개입 방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될 자리는 민간과 시장의 역할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효율화라는 철저한 대책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주민 모두의 조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 실현이라는 그 내용도 뜻도 모호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의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의뢰, 혁신과 효율성 강화, 기존 제도의 통합이라는 수사를 동원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복지국가의 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강조는 결국 이 정부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을 외면하고 선별적, 자녀적 복지로의 퇴행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국민을 우선시하여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지에 대한 전형적인 선별적, 자녀적 접근의 다름 아니며 주민 모두의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자녀적 접근의 다름 아닙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채 사회보장 제도가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에 의해 과잉 균형되었을 때 불평등과 주민 삶의 피폐함이 오히려 심화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으로 약자복지와 서비스복지 그리고 복지재정 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누가 약자인지 그 약자들의 삶이 무엇이 문제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더 촘촘하게 보호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비스복지의 내용은 더욱 참담합니다.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의 원인을 경쟁의 부재에서 찾고 있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대체 이 정부의 아래에서 주민의 삶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ILO의 2018년 보고서를 비롯해서 유수한 국제기구의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젠더와 노동의 문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와 돌봄의 열악한 질, 그리고 결과적인 돌봄의 공백 문제가 사실상 돌봄과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 그리고 이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성 역할과 젠더 불평등의 문제에 있음을 인식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습니다. 적정 자부담 활용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공급자를 확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은 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기재부가 기획하는 산업전략의 다름 아닙니다. 복지를 주민의 삶을 무한경쟁과 각자 도생의 장으로 몰아내고 산업과 경제의 영역에 내맡기자는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재정의 혁신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확대를 반대하는 보수정부가 반복적으로 꺼내들었던 구태의연한 대안입니다. 책임성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한 효과성 방안을 위한 제도의 개선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적 효율성 강화를 우선시하는 대책입니다. 소위 세대 간 공정성 구현을 무실로 지금 당장 피폐한 주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조용히 폐기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관리, 유사정복 축소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주민 삶을 책임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높은 문턱에 직면하여 주민들을 만나기도 전에 외면되고 좌절될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였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듣다 보면 그 회의가 사회보장 시정화 전략회의나 사회보장 산업화 전략회의가 아닌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경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가장 나중까지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며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년 남았습니다. 방향을 재정비하고 성공한 정부로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안은미 정책국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기한 소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수사만 가득하고 알맹이는 부실한 국민 기만형 허위 매물에 불과합니다. 각 정부위원회 참여하는 전문가를 불러 거창하게 복지국가 전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듯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 정권의 복지 전략은 우리 사회를 더 후퇴시키는 역주행이 분명합니다. 민간 주도의 실패한 사회 서비스를 겪어보고도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완전히 져버리겠다는 망언이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협치의 규제, 종사자의 고통, 전달책의 왜곡, 소모적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질 좋고 안전한 사회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두고 직장으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의 질이 담보된 돌봄 서비스의 공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정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믿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거버넌스에서 이미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노동자를 혐오하고 몽둥이로 내려치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 당사자의 노조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정권의 코드에 맞는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과연 어떤 힘을 갖겠습니까? 한국노총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선별복지 전략을 막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에서 돌봄의 시장화와 선별복지 전략의 일방적 추진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들과 올바른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자 복지 말하며 각자 도생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 돌봄권 포기하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분야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저버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복지 국가 전략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미 실패했음이 증명된 정책이다. 노인, 장기 요양 등 사회 서비스 공급 기관 상당 부분이 이미 민간 경쟁 체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지는 못할 망정 다시 민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 책임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당면한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반대로 복지 민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 없는 복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은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가구보다 중산층 가구의 돌봄 수행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 도생하라는 무책임한 정부의 존재의 의의가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그리고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